2교시입니다. 인지이론부터 또 살펴봅니다. 행동주의 학파는 그 관찰 가능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만 드러낸 행동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제 하는 인지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행동주의는 표면적인 것, 인지 이론은 이면적인 것까지도 주장하고 있죠. 인지주의 학파는 인간을 자극에 대한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내부에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 또 내부적인 인지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현상과 내부적인 인지적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결되지 못한 채 떠도는 정보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기초로 설명한다면, 호로비츠는 이제 정신 역동에 영향을 받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정신 역동적인 접근에서 치료를 시도했던 정신 역동 이론을 이제 남긴 학자죠. 인지주의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보, 도식, 정보 가부화, 완성, 경향성. 정보는 이렇게 어떤 사건 중심으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 자료죠. 자료 수집이죠. 정보 수집. 도식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는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도식이라는 거예요. 도식. 인지 상태에서 어떤 옳다, 그르다, 심리적인 어떤 자유작용이죠. 예를 들면 이 도식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되었느냐, 그 상태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인상이 좋아, 참 깊고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고. 그럼 좋은 인식이 생각과 판단에 해석되어서 의식 상태에 이제 이것이 의식 상태에 남겨진 거죠. 하나의 도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 만났을 때 이것이 다시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거부감이 없죠. 만나게 되고. 이 어떤 그 의식화되어 있는 그 체계가 바로 도식이라는 거죠. 도식. 이거 도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부분, 정보와 도식을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는 외상 사건에 대한 정보의 인지적 처리에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관점에서 인지주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외상 사건에 대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란 얘기는 정보가 있어야만 인지가 되겠죠. 이 정보.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식은 이제 어떤 인간의 그 개인이 가진 고유한 틀이죠. 정신적 틀. 이 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패턴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조직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농담을 걸어올 경우에 그 농담을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농담을 싫어하면 무시해버리죠. 오히려 더 무시만이 아니라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좋아하면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심리적 작용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은 이미 정신적 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그 어떤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보면 도식은 정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건지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정리하게 되죠, 머릿속에. 이 도식은 어떻게 보면 설계도나 같은 거죠. 여러분이 도식이라는 걸 순서도 있죠. 컴퓨터 순서도 여러분 배우셨죠? 최초에 배울 때 그 순서도처럼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 속에 의식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도식에서는 정보를 재빨리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도식에 맞지 않는 정보는 들어오면 처리가 어렵죠. 정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게 되죠.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에러죠, 에러. 들으긴 들었는데 이게 창구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아, 요건 이거구나 하고 그 정보를 이제 보관하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러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정보는 새롭게 경험되는 모든 거.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 청각 정보도 있고 생각도 있고 정서도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느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생각은 해석이죠. 이해, 이건 느낌이죠. 감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정보가 들어오면 이러한 처리 과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좀 전에 그냥 넘어갔던 도식 이후에 완성 경향성이 있어요. 완성. 개인은 정보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에 부합할 수도 있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부합할 때까지 계속 처리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계속 묻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 돼. 아빠 이게 뭐야? 또 한참 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갖고 와서 아빠 이게 뭐야? 여러분 그게 좀 더 뭐예요? 완성 경향성이에요. 이때 파괴하면 안 됩니다. 계속 붙들려야 되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건 또 아이를 들고 같이 논다는 거는 완성 경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다리가 4개인 동물은 개, 2개인 동물은 닭. 이게 뭐예요? 완성 경향성이 지닌 사람이 고양이를 보면 개와 유사한 동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4개인 건 4개인 거 이해하고 2개는 2개인 것끼리 이해하려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발이 3개인 동물을 보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할 수 있죠. 에러가 생기죠. 여러분 발이 2개, 4개인데 3개짜리 있나요? 이런 이제 모르죠. 찾아보셔요. 3개짜리인가? 이게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외상 사건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기 때문에 완성 경향성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도식화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억압된 상태에서 반복되고 재현되는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의 도식에 맞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과부하 상태가 다운되는 거죠. 너무 그 깊게 관련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 이제 그 외상 사건은 그 보편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또 그 특수한 상황이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심한 부부싸움, 또 명퇴, 이런 건 충격이 되죠. 이거 해소해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 스트레스 인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심한 부부싸움, 이제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가는, 이거 스트레스죠. 명퇴하게 되는데 난 더 일하고 싶은데 퇴직을 해야 돼. 이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인드 컨트롤,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안 밝힐게. 언제까지 이제 근무해야 되는데 이게 그쵸. 저도 이제 요건 아니지만 요게 다가오죠. 그 이후에 내는 한 10년을 어떻게 계획할까. 이제 고심하죠. 고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충격이 아닌데 딱 이렇게 어제까지는 신분이 뭐 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골치 아프죠. 이것도 이제 충격일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도 이런 불안한 게 있으면 도식화된 그런 어떤 인지 체계로부터 잘 극복하고 적응하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충격적 외상 사건은 어떻게 했는가, 그죠? 이런 작은 것도 충격인데 이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거는 처리 불능이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나 감정이나 생각, 당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 과부하 상태가 돼요. 컴퓨터가 이제 너무 많은 걸 처리하다 보면 다운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될 수 있어요. 정보 처리가 안 되는 에러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외상 사건을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것은 외적, 내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 도식이 어려워지죠. 외상 사건의 경험은 인지 도식이 어렵다.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 감정, 이미지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 마비 등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방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이미지나 감정이 침투적 인지와 침투적 정서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려워 회피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과다한 통제로 억압을 시도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투적 정서, 침투적 인지, 이거는 이제 해결하기 어렵죠. 해결하기. 그래서 너무 여기에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넘길 수 있는 어떤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려놔야 돼요. 누구한테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있죠. 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걸 또 사용 안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건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라는 걸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겸손히 겸손해요. 겸허하게. 그래야 해결돼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통합과 억제, 과도한 통제나 억압. 새로운 정보를 개인이 통합할 수 없죠. 없고 정서의 과도한 침투, 정서적으로 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버되는 거죠. 또 외상의 재경험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과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억압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이제 외식하여 들어오는 속도 조절, 견딜만한 정도의 새로운 정보와 정서 반응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보 처리의 이제 완결 단계로 가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의 틀, 도식화된 도식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세계관, 자아관, 그 사람의 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의식 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죠. 이걸로 이제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개인의 성격으로부터 배격되지 않게 되죠. 이 경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외상 경험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침투적으로 튀쳐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정체성이란 게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면 이 도식이 좀 성숙된 도식화되지 않으면 이런 외상 사건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은 뭐냐?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가치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을 우선해야 되는지 아는 능력. 세계관은 국가관, 결혼관, 가정관, 직업관, 윤리관, 다양한 게 있죠. 이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잘 확립이 되면, 이것이 도식이 잘 돼 있으면 그 틀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체성 확립이나 자아 확립에서 도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 도식도 학자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성, 감성, 철학적으로 의지예요. 인간의 세 가지 요소. 지성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감성은 판단하고 느끼는 거. 의지는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직전에 주어지는 욕망이나 어떤 능력이나 태도나 기질이나 윌에 해당되는 거죠. 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식은 이 부분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생각하는 거, 이해하고 해석하고 아는 지식, 감성,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 여기에서 나온 것이 어떤 틀, 구조화된 틀, 이게 도식인데, 결국은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행동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의지는 행동과 관련돼 있죠. 행동 직전과 행동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아 확립, 정체성 확립, 이런 말들을 주장합니다. 이제 제 수업을 오프라인 때, 학부 때 들으신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정체성.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대인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처리 문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대인관계 잘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처리를 잘하게 되면 뭐가 형성되죠?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돼요. 그게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 그 다음에 사회성, 정서성, 인성. 인성은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정서성을 잘 길러야 인성이 확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뭐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지성이 작용하죠. 감성이 작용하죠. 이런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작용하죠. 이런 걸 사회성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감정 처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각, 행동, 그다음에 그 느낌, 감정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작동이 잘 돼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붕괴된 그 기본 신념, 붕괴된 기본 신념, 인지이론에서 호로비츠는 기본 도식과 기본 틀, 그 다음에 불일치함을 강조해요. 기본 도식과 기본 도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기존 도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러나 야노프 볼멘은 호로비츠의 이론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비취약성을 가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본 가정, 그 다음에 의미 있고 통합적인 세상에 대한 가정, 긍정적인 자기생에 대한 가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장하죠. 가정.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거, 또 그 통합, 세상을 통합하는, 의미 있는 그 세상으로 통합하려는 것. 그 다음에 자기상,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것이 바로 이제 야노프 볼멘인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고요. 저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나 일어날 수 있죠. 비취약성 가정.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오게 되면 이제 사고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외상의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2차선 가죠. 1차선 절대 못 가. 왜냐하면 중앙선 절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중앙선 넘어서 내 차를 받았어요. 내가 몇 달 병원에 입원했었어. 자, 이제 퇴원한 후에 몇 달 지나서 2, 3개월 지나서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1차선을 가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막 그 과거의 그 생각에 빠지면 2차선 가죠. 아니 3차선 끝차선 갈 거예요. 서행하게 되고 아예 차를 못 몰 수도 있어요. 이랬죠. 그래서 중앙선 침범에 따른 반복적 사고에 대한 우려가 생기죠. 선과 악 또는 사회에 대한 불신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회를 불신하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중앙선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됩니다라고 배웠어요. 침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침범하는 사람은 어때요? 선과 악의 잣대로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제 믿을 수 없는 사회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아라고 말해야 되나요?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조율하고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세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은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라는 실존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도식입니다. 인지, 정체성.
자, 일어날 일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내 주변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감안해야 되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합리적 대답이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 없죠. 이건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평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제 의미가 없죠.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에 대한 세상에 의미 있다, 또 세상에 산다는 것은 가치 있다, 또 살아볼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장하는 분들, 또 세상은 가치가 없어, 세상은 차라리 없었던 게 나아,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토론을 붙이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그죠? 확인시켜주는 장소니까 저는 세상을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하죠. 그런 세상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죠. 세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초월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입니다. 가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실존을 확인시켜주는 이게 좋은 곳이에요. 그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경우에 중요하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사건을 이제 경험할 때는 어떠냐? 나는 세상이 아주 중요한 곳이고 난 가치 있는 존재다 생각하는 분이 갑자기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때요? 가치감이 붕괴되죠. 또 외상 후 자긍심을 침범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무력감을 갖게 돼요. 또 외상이 재현될 때마다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겪게 돼요. 혼란. 또 그 외상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감, 죄책감이 생겨요. 이걸 겪게 되죠. 나는 가치 있다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건을 겪어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24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니까 전혀 이런 문제는 나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저는 한 거죠. 아무튼 이건 녹화니까 절제하고요. 오프라인 때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느꼈던 것들 관련해서 이건 이제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더 이상 녹화는 절제합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리얼하게 할 수 없는 게. 좀 절제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붕괴시켜 박살난 상태, 그렇죠? 박살난 상태죠. 완전히 자긍심이 깨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게 야네프 볼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상 정보 처리 단계에 가게 되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이런 정보 처리 단계. 그 다음 외상 사건을 경험할 경우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도 있죠. 외상 사건으로 인한 정보를 새롭게 자신에게 통합시킨 경우죠. 그래서 호로비츠는 5단계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3교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0장밖에 못 갔는데 25페이지에 3교시에는 좀 건너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3교시에 뵙겠습니다.